여러분 지난 2025년 작년이죠. 1월 초에 서울 서부지법의 그 난입 사태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국가 중요 시설이 국가기관이 뜻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유린된 사건인데 이게 방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많은 징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통신 정보도 있었을 텐데 아무런 대책 없이 국가가 유린당하는 밤을 우린 지켜봤죠. 유린 정도가 아니었죠. 그야말로 난입 난동에 그러니까 함께 국가기관 이래도 되는 건가는 회의가 그때 생긴 거 아니야. 법원에. 그런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유사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성숙한 국가에 그래도 세계 선진국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에 요즘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하면은 용인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었죠. 특별히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우린 또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야 이게 통합 방어 시스템을 최첨단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최상미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시스템 교수시죠. 하고 유도진 교수, 국극동대학교 해킹보안학과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뵙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좋은 얘기 나누려고. 오늘 스튜디오가 꽉 네. 찹니다. 예. 그 달랑 둘이서 얘기 도란도란 나누다가 네. 또 그 멋진 분들 모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채널이 점점 발전한다는 뜻이겠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거 국가 권력이 유린당하는 국가 자존심이 짓밟히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유 교수님, 예. 국가 중요 시설이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에서 이제 유린당하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아픈 이야기죠. 근데 이제 특별히 국회의 경우 국회를 방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국회 방어를 한다는 것은 이제 국회가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국회나 의회 같은 이제 민주주의 기반 국가라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어떤 그런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헌정 기능 수행의 핵심적인 기관이고 그렇죠. 그래서 국회 방어에 실패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건물의 어떤 피해라던가 뭐 인적 피해라 뭐 이런 거를 넘어서 그렇죠. 헌정 기능의 마비 그렇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라는 게 이제 국민의 대의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한테 위임받은 권력을 제1차적으로 가장 권위 있게 논의하고 사용해야 되는 네, 곳인데 네. 그게 이제 불법 세력에 의해서 점유되거나 혹은 침탈당하면 이거 이제 국가 자존심의 문제지. 그런데 이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게 방어한다는 말은 굉장히 복합적인 이야기일 것이에요. 네. 뭐, 국회가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본회의를 열고, 이렇게 어떤,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제 헌법기관이고,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뭐 출입이라든지, 뭐 어떤 헌법기관의 의원들의 경호, 그리고, 뭐 그 외에 어떤 경찰 협조라든가, 또 외부의 어떤 위협 세력 접근 가능성,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통신, 그리고 뭐 어떤 사이버 침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얽히는데,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상미 교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신데 내가 나중에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유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네네, 맞습니다. 김현태 네.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707 단장. 네. 그냥 이게 무장을 하고 들어가지고 네, 네.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고 그랬어. 우리 역사에 네. 초유의 네. 국회 내 진입 사건이야 이게.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조금 제지하고 하는 비상계엄 사태는 네. 이승만 때도 있었고 네. 전두환 때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국회 담장을 넘어가서 네. 건물 안으로 들어간 처음 있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그 병력을 이끌고 네. 본회의장 못 들어가니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찾았어 뭔가를. 네. 뭘 찾았게? 전기 스위치. 단전 단수하려고. 그거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습니다. 이거 본회의장 칠흑 같은 깜깜한 데서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시고.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국회 개엄 해제 의결 요구가 네. 그런 로그 자체가 안 남는 물리적 포환 실패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천우신주야. 그거 막 통과된 직후에 내려갔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밑에서 국회 직원이 야 의결 끝났어. 그러니까 아씨 그러면서 다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건 중요한 증거 자료를 썼어요. 그 지난 법원에서. 네. 실제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입증이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 중요한 그 스위트 차단기에까지 외부 세력이 들어갈 수 있게 놔둔 게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대로 어떤 헌정 기능이 중단될 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개국 이래는 정말 처음 있었고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국회의 현재 방어 시스템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좀 국회 차원 방어에서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707 부대라고 하는 곳이 우리 군에서 최고의 어떤 정예의 어떤 그런 다목적 임무 수행 부대인데, 그런 점들이 연결이 돼서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일터인 국회로 들어오는데 담을 넘어 들어와. 아니 무슨 무도 실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그 바바리 기술 날리면서 그 담장을 넘어오는 장면은 그렇습니다.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저기 시민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또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개헌법도 허점이 있고, 그리고 국회 방어도 이것이 정말 문제가 없다고 하기 힘든 부분을 국민들에게 노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국회 내로 진입을 하는데 그 안쪽에서 보좌관들이 쓰던 그 의자며 소파며 뭐 책상이며 갖다가 문에다 쌓아놓고 네. 무슨 농성을 막, 예. 아니 이게 무슨 저 파리에 그 뭐 무슨 폭동 날 때 바스티유. 바스티유 감옥 뭐 탈주국도 아니고 말이야. 나는 뮤지컬 보는 줄 알았어. 그 세상에 요즘 상상이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있길래? 아니 그러니까 필요할 때면 차단이 되고 끊어야 될 때는 딱 끊고 그 첨단 시설이 없었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방호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장비나 어떤 뭐 그런 도구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한계를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 각 파트별로는 대책이 강구돼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뭐 화재 대비든지, 네, 있을 것이고. 침투 대비든지, 네, 네. 통신 보안 문제라든지 네. 다 있을 텐데, 네. 그게 통합돼서 시행되게끔 네. 뭐 누가 관찰을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거 보세요. 헬기가 내리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바리케이트만 몇 개 갖다 놔도 헬기는 못 앉아요. 내리질 못하죠. 착륙을 못하죠. 평면이 보장 안 예, 되면 예. 못 내려. 그렇죠. 그리고 몇 개만 깃대를 꽂아놔도 이 로터가 거기 걸리기 때문에 못 내려요. 그런 단순한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야. 이야,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 단순한 조치도 생각을 못하게끔 그때 갑작스럽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엔가 있어. 네. 대책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 그 통합방위 훈련을 하면 그런 게 다 있거든, 부분적. 근데 이게 당황하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보가 통합이 안 되니까 누가, 야, 이란 시행, 이란 시행, 사만 시행 하고서 이걸 지침을 줄 무슨 여유도 그렇죠. 없었고 정보 통합이 안 된 거 아닌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확인 안 해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 타워 자체가 너무 당황해서 안된 거지. 안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어떤 국회 방어에 최종 책임이 있는 곳을 뭐 국회 사무처, 사무처에 의한 뭐 방어 담당 이제 뭐 실이라든가 뭐 부라든가 뭐 그런 게 이제 있을 것인데, 그런 기구가 그런 신속한 결심을 내릴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의 통합적인 운용, 그런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는 몇 개의 이제 법에 의해서 그 서로 이제 걸려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통합하고 분할 시행하고 하는 문제는 이게 이제 뭐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뭐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일반적으로 외부의 위협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 게 아쉬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뭔가 깔끔하게 상황 정보가 종합되고 이게 이제 모니터돼서 단계별 결심을 해서 예방을 했더라면 네. 우리 큰 혼란을 더 겪지 않아도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걸로 인해서 유발된 대한민국의 부의 로스가 카운터가 안 될 정도예요. 그렇죠. 네. 그 기간 동안에 국력이 얼마나 납니까? 맞습니다. 또 외신들이 보기에도 어떤 국격의 저하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좀 정책적으로도 손실이 너무 많았고. 무형적인 손실이 되게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이게 환산하기 카운트가- 정말 어려운 카운트가 안 되죠. 수준의 우리가 해를 입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미리 대비가 됐더라면 좋고. 그거를 이제 겪음으로써 또 새로운 이제 안보 체계가 이제 자꾸 해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오늘 모신 거예요, 예. 최상미 교수님.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모신 것 같아요. 제일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좀 말씀드리면은 국회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이미 흐르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출입 기록도 있고 CCTV도 있을 거고 신고 전화도 많이 네, 있을 의원회가 거고. 뭔 일하러 가서만 막 이것도 네. 적고 아니, 저것도 저도 적고 경찰도 다 개인정보 알고. 막 적어낼 때마다 네.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사실 좀 들어갈 때부터 엄청 철저하게 하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네. 그다음에 무전도 당연히 네. 할 거고 일정 관리, 그다음에 중요한 서버 관리도 있을 거란 말이죠. 차량 출입도 엄격히 관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정보가 한 곳에 모여서 통합적으로 책임자가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됐는지 이런 게 사실은 제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있는 현장 책임자라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큰 네. 그림을 볼 수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서 정보가 없는 게 아니고 정보가 따로따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응급실에 이제 환자가 들어왔단 말이죠. 환자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혈압은 이제 뭐 A 모니터로 보고 심전도는 B 모니터로 보고 CT는 또 다른 방에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호자 진술은 또 메모로 적어놨어요. 이걸 통합적으로 봐야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지 의사결정할 수 있는데 각각 심박은 심박 오는 사람만 보고 있고 심전도는 따로 보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의사가 이 정보를 한눈에 보지 못하면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서 환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거를 이제 국회라는 이런 우리의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에 투영을 하게 되면 사실은 방호는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침입을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강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국회라는 이런 장소에서 의사결정, 입법 활동이 정지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어떻게 이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느냐가 제일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가 중요 시설의 하나로서 제일 중요한 게 CCTV는 눈이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출입 기록은 또 발자국이잖아요. 그다음에 통신 로그는 신경망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보를 계속 모이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연결하는 두뇌가 없었다. 그럼 이 디지털 두뇌라는 기능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이걸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이제 AI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 그래서 제가 지금 AI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국가 중요 시설, 뭐 국회로 대변되는 이런 시설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는 문제는 이제 별개로 이제 군과 경찰 네. 등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계획도 많이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놓고 있고 매년 연습도 하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국회 자체적으로 이런 정보를 통합해서 유통시키고 단계별, 징후별 조치 사항을 규정한 이제 매뉴얼이 있는지 여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겠지요. SOP라고 당연히 있을 거고 이제 문제는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또 그런 절차는 없을 확률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데이터를 다 보고 찾아서 의사결정하기에는 이미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AI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얼에 또 입력을 해서 이런 순간에 어떠한 형태의 의사결정을 내리면 좋겠다. 또 이러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AI라서 이거를 책임자가 적극 활용을 했다면 굉장히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또 데이터 관리를 잘하게 되면 어떤 것도 되냐면 이런 의사결정을 어떤 절차나 어떤 추천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지도 사후에 추적할 수 있거든요. 책임 있는 의사결정, 그다음에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사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시스템 측면에서 완전히 이제 그 분석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ISP라고 하는데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미래 발전에 맞게 이런 거를 또 적용을 해서 AI를 누구나 쓰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우리 국회에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봐야 될 시점. 오늘 또 스트레스 받네. AI. 요즘 계속 AI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또 AI야. 네네. 지난 2월 말에 그 에픽 퓨리 작전을 할 때 하루에 2,000개의 표적을 한 시간 안에 분석해가지고 한꺼번에 때려버렸거든. 베네수엘라. 아니, 이란. 이란. 네. 네. 그런데 심지어는 시내 교통망의 신호등 정보까지 네. 통신 정보는 물론이고 그게 대개 한 2,000명 정도가 분석을 하는 거래요. 정보기관 요원들이. 근데 한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컴퓨터 바라보다가 결론 내려갖고 때려버린 거예요. 여기가 어디 이게? 국가 중요 인사들이 모여서 대책 강구하는 회의 장소. 한꺼번에 날려버린 거예요. 와, 그게 클로드의 지시래네.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또 AI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와. 그렇죠. 이게 약간 다 상대적인 건데 네. 다른 국가는 그렇게 AI로 실시간 대응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는 그런 장비나 시설이 없어서 실시간 대응을 못하고
특정 책임자의 경험이나 판단에 매달린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런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벌써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선진국이란 무엇이냐? 어떤 나라가 뭘 하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 잘하고 그다음에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이런 시스템은 말씀하신 조직이나 그다음에 뭐 책임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잘 남기고 이걸 잘 관리하는 이런 정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이종 데이터들이 많은데 네. 그걸 통합해서 네. 한꺼번에 신속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해서 통합할 수 있는 네. 역량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 최소의 인원을 동원해서 최고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AI인 것 같아요. 네. 그 자기 들여다보고 있는 데이터만 보고 네. 있으면 뭐 맞아요. 심장박동기 보는 사람 무슨 네, CT 혈액 보는 분석 사람, 네, 뭐 그런 다 아까 그거를 통합해서 이 환자는 지금 한쪽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릴 수 맞아요. 있다라는 의사결정을 의사가 내리는데 그 데이터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의사결정 못하니까 환자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그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공통적으로 보는 상황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축하지 못하면 의사결정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현장 대응할 때 부서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어떤 의사결정을 왜 내렸는지 추적과 감사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눈은 많은데 여러 개 있는데 뇌가 하나로 연결이 안 돼 있다. 뭘 할지 모른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에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 담당자가 그때 제때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가 더 맞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어떤 스위치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거기에 그 사람이 들어간 걸 알 수가 없었을 테니까 대응이 늦어졌을 거고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음. 네.